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일단 뭐 FOMC 의사록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공포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한번 와르르 무너졌다가 지금 좀 잦아든 느낌도 있지만 결국에는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가 그냥 기정사실화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 쪽이. 그렇습니다. 이 아래 공포, 경기 침체는 공식적으로 경제학상에서는 2분기 연속 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이릅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은 굉장히 좀 적다. 한 3대 7, 빠질 확률이 3이라면 경기 둔화가 맞다. 왜냐하면 경기가 고점에서 꺾이는 건 맞지만 경착륙이 아니라 완만하게 둔화될 것이다. 라는 쪽에 저는 무게를 실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난해 2.9% 성장했어요, 미국이. 예. 그리고 1, 2분기만을 놓고 보면 2% 중반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한 2% 중반 내지는 초반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경착륙은 아니다라는 거고 지금 일단 고용하고 소비는 나쁘지 않아요. 제조업만 좀 휘청하고 그렇죠. 있을 뿐, 이 소비와 고용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의 전례를 따라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기 때문에 바로 22개월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건 조금 이른 판단인 것 같고, 다만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갈 거냐, 이 패권 전쟁의 이 향방에 따라서 약간의 성장률에 어떤 뭐 조금 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뭐 경기 침체 얘기를 뭐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증시를 볼 때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감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 정도로 안 된다 한 번에 확확 낮춰라 연준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뭐 3분기 이후의 경제 방향성인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시네요. 물론 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과거 뭐 1978년 이후에 미국이 5번 발생을 했고 평균 22개월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 실제로 5번 모두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을 했다더라라는 얘기였고, 그리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거의 뭐 이단아처럼 전 세계 우방국들을 등지면서도 자국 경제 지표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증시도 좋았고요. 완전 고용 상태에 이르렀고요. 소비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해 이제 3월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이 돼서 그 내상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결자 해지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전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는 건 내년 11월 대선이에요. 그쵸. 꼭 돼야 된다라는 확실한 어떤 목표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싸움도 조금 뒤로 미루고 있어요. 3천억 달러의 상당의 10% 관세는 12월 이후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미국의 쇼핑 대목만큼은 내수만큼은 건들지 않겠다라는 의지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의 경우에도 중국산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만든 거는 수입할 때 다시 역수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수입할 때는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사실 좀 봐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표심에 도움이 되는 것만큼은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제롬 파웰 의장한테 뭐 1% 넘게 금리를 낮춰라. 정확하게 뭐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올 수 있는 정책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에요. 통화 정책 을 어떻게 이제 가져가느냐에 따라 이런 경기 하방의 속도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경착륙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믿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시작한 전쟁인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치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증시가 이분은 지지율이잖아요. 즉 그러다 보니 뭐 확 빠지게는 안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정책을 쓸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은 차치하고 국내 현안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 어제 그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한 6시 30분 정도에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 종료예요. 결정이 난 거고요. 일단 뭐 개인적인 견해를 여쭤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 향후에 파장이 좀 이제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이제 수출 우대 국가에서 이제 뺐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안보를 이유로 지금 지소미아 이제 이 안보협정,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좀 이제 연장하지 않겠다는 거야. 우리가 깨지 않고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시장의 반응은 그나마 뭐 그냥 아직은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뭐 그다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데 저는 이게 물론 이제 아직은 시장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미국의 지금 반응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강하게 불만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우리 정부에 유지했으면 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어떤 한미 공조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대목을 먼저 건드린 게 아니냐라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일본은 2016년 이 협정을 할 때에도 일본도 원치 않았고 우리도 원치 않았던 겁니다. 미국이 원했던 거예요. 한미일 삼각 동맹을.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나온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은 그동안 속으로 깨고 싶었어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런 지소미아를 연장 여부를 국내에서 이제 논의하니까 예. 오히려 발을 뺐어요. 자기는 연장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삭빠르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봐라. 1965년 한일협정도 한국이 깼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지소미아 협정 역시 한국이 깼다. 국제적 약속의 신뢰를 저버리는 국가다라는 거예요. 프레임을 그렇게 계속 짜더라고요. 짜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는 일본이 굉장히 뭐 유감이다로 표현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폐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과연 이걸 깨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고 혹시나 우리가 트럼프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협박하는 거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굉장히 클 수 있는데 그런 징후들이 있습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을 꼬집어서 왜 삼성은 무관세지? 당연한 거예요. 삼성은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애플은 중국 공장에서 들어오는 거지만 삼성은 베트남이든 다른 공장에서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미를 잡아서 뭔가를 또 하려는 의사가 있어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 등 우리 수출 기업을 정말로 관세를 타겟으로 할지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또 한국에다 할지 그쵸.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할지 이런 파장을 봐야 됩니다. 폼페이오 지금 국무장관이 유감이다라고 지금 실망스럽다라고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갑론을박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의 발표 자체로는 어제 NSC가 끝난 뒤에는 뭐 이거 별로 문제 없다. 미국 쪽에서도 얘기를 한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우려가 되는 건 다시금 이제 확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지소미아를 깼기 때문에 일본이 2차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소미아는 명분이 다르고 예. 사실은 일본이 가장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들 지금 하고 있는 매각할 거냐, 현금화 시킬 거냐, 이 압류한 자산을 하는 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 카드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강도, 두 번째 카드를 낼 거냐예요. 근데 문제는 다음 주죠. 28일이면 이미 우리나라는 수출 우대 심사국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일본은 1,100여 개에 달하는 전략 물자 가운데 아무거나 지정할 수 있어요. 이 품목, 저 품목. 근데 가장 타겟으로 하는 건 당연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전기자동차며 반도체 장비며 우리가 굉장히 아플 곳을 찌르겠죠. 이외에도 민간 분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수출도 규제할 수 있고요. 관세를 매길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간의 어떤 교류를 차단하는 의미에서 이제 비자 심사도 좀 까다롭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송금 규제할 수도 있고요. 이런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일본이 굉장히 거슬려 하는 부분, 지소미아를 거슬려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이제 압류한 자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관건입니다. 일단 조금 더 시차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온도차가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는 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무역 갈등도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2차 반도체 굴기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중국은 지금 이렇게 굴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이미 이제 2025 전략에 의해서 수백조 원의 투자를 해서 지금은 로엔드 저가 사양의 D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D램뿐만이 아니라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재, 장비, 한일 간 저렇게 이제 교역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보니 소재 장비가 중요하구나. 이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약 34조 원 규모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른바 이제 대기금, 빅펀드라고 해서 중국의 직접 회로 산업 투자 2기 규모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1기 24조 원에 이어서 2기 34조 원, 거의 60조 원 가까운 돈이죠. 돈을 쏟아붓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미국 하웨이 제재 이후에 국산화 필요성을 굉장히 중국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런 펀드를 AI라든가 5세대 이동통신, 3월 인터넷과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어떤 투자도 겹들어 쌀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경제 분쟁을 속에 반사이익을 거둬가면 물론 그를 기회로 해서 자기네 자국 사업을 좀 부흥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참 그 중국이 카피캣이라고 얘기도 많이 듣고 굉장히 따라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중국도 견제해야 되고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점유 우위를 점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참 쉽지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잘 갈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뭐 코리아 바겐세일 나오고 있는데 싸다고 근데 덥석 집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위기가 지금 사실 미국 경기는 고점이어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꺾일 때 초반이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가장 먼저 환율, 예. 금리, 환율과 금리, 그다음에 주가 지수인데 지금 그나마 주가 지수는 그다지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금리는 가장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요. 또 환율 시장도 그다지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대외 불확실성이 더 커진 거예요. 지금 G2 무역 전쟁이 있죠. 일본과의 분쟁이 있죠. 유럽도 불안합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최근 들어서 삼성을 지금 꼬집어서 지금 저렇게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그 다음 카드가 뭐냐를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당장 다음 주부터는 28일부터는 일본이 또 추가 보복 카드를 언제든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지금 1950선에서 코스피가 움직이고는 있지만 하단 1900선에서 박스피의 하단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은 이제 현금을 좀 확보 비중을 좀 높이면서 시장을 좀 관망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PBR, PER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약간 무시해도 되는 국면이죠. 저가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건 이제 반등할 어떤 모멘텀이 좀 있어야 그쵸. 되는데 지금 반등할 모멘텀은 거의 찾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뭐 다음 달 물론 뭐 9월에 미국이 금리를 뭐 2차례 50bp 인하를 한다.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하거든요.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의 모멘텀이 된다라고 하면 유상향이지만 그게 아니야. 위기. 이 정도야 예.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어 이러면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예, 당분간은 뭐 계속해서 같은 기조입니다. 보수적인 스탠스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셔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